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숨가쁘게 흘렀습니다.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골목, 경적 소리가 뒤엉키는 도로,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핸들을 잡은 택시기사 최민수. 신일곱의 그는 30년 넘게 이 도시의 밤을 달렸습니다. 그의 택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웃음, 눈물, 비밀을 싣고 가는 작은 방이었죠. 민수는 늘 말수가 적었습니다. 손님과 대화는 최소한으로 라디오만이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택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새벽 2시 강남역 근처에서 마지막 손님을 태우기로 했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든 터라 이 손님만 태우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거리는 점점 한산해졌고 차가운 안개가 도로 위를 감쌌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늘 그렇듯 정중했습니다. 여성은 말없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백미러로 슬쩍 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어딘가 멍한 듯 보였습니다. 긴 검은 머리가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민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넘게 수천 명의 손님을 태웠으니 착각일 터였습니다. 목적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가 재차 묻자 그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강북, 옛날 동네로 가고 싶습니다. 주소는 가다 보면 알려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떨림에서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를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손님의 사생활을 캐묻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침묵이 더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차는 강남의 번잡함을 벗어나 한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위를 지날 때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변한 게 많네요. 민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미러로 그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은색 펜던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낡은 펜던트, 어딘가 낯익은 모양. 민수의 가슴이 이유 없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 그리고 작은 아파트에서 보내던 소박한 나날들. 딸, 은비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5살의 은비는 항상 웃었고 민수가 퇴근하면 작은 손으로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빠,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은비가 사라진 날, 민수의 세상은 빛을 잃었습니다. 실종 신고, 수색, 끝없는 기다림. 하지만 은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죄책감과 슬픔에 무너졌고 결국 민수를 떠났습니다. 그는 홀로 남아 택시를 몰며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은비의 흔적은 단 하나, 그녀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은색 펜던트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펜던트를 늘 차에 두고 다녔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혹시라도 그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기 위해. 차는 강북의 오래된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간판,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묻은 건물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가끔 창밖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가리키는 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골목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은 민수가 은비와 살던 동네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펜던트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그녀의 손목에 난 희미한 흉터를 보았습니다. 작은 별 모양의 흉터. 은비가 어릴 적 놀이터에서 넘어지며 생긴 바로 그 흉터. 민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희망에 속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는 어느덧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서 내릴게요. 민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비예요. 최은비. 그 이름, 최은비. 민수의 심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춘 듯했습니다. 그의 손은 핸들 위에서 굳었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이름, 꿈에서도 부르던 그 이름이 지금 이 낡은 택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미소, 그리고 손목의 별 모양 흉터는 민수의 기억 속 은비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또 한 번 허망한 착각으로 끝날까봐 그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최은비, 맞습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최은비예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를 골목 한쪽에 세웠습니다.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부모님 성함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최민수, 어머니는 김수진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래전에 가족을 잃었어요.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수진, 그의 아내의 이름, 그리고 최민수, 바로 그 자신. 이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여전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은비가 사라진 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여름, 은비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야근 때문에 늦게 귀가했고, 은비는 아내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눈을 뗀 사이 은비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놀이터, 공원, 골목, 어디에서도 은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단서 하나 없이 수사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은비가 있을 법한 곳을 헤맸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아내 수지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집을 나갔고 민수는 홀로 남아 택시를 몰며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은비의 펜던트는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 작은 은색 펜던트에는 은비의 이니셜 EB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펜던트를 차 대시보드에 늘 두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은비가 돌아올까, 혹시라도 누군가 이 펜던트를 알아볼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서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대시보드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은색 펜던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펜던트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아는 물건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은비는 펜던트를 보자마자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EB 이니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주셨죠. 하지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비야, 정말 너니? 그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아빠. 저예요. 그 순간 택시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0년의 세월,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끝없는 그리움이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택시 옆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비도 차에서 내려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 너무 늦게 돌아왔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성인이 되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5살 은비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는 의문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은비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수는 그 질문들을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그저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은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자, 은비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운전석에 앉았지만 이번에는 손님을 태우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딸을 집으로 데려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은비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동네 예전 그대로네요. 제가 뛰놀던 놀이터도 아직 있을까요? 민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직 있어. 낡긴 했지만 그는 은비가 어릴 적 놀이터에서 까르르 웃으며 뛰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는 항상 그날, 은비가 사라진 날의 그림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은비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은비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수첩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다뤘습니다. 아빠,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수첩을 펼쳐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집, 나무, 그리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는 그림. 민수는 그 그림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건 내가 그린 거니?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랑 엄마, 그리고 저예요. 잊지 않으려고 매일 그렸어요. 민수는 수첩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 그녀가 그를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은비는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그녀는 어디서, 누구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걸까? 민수는 수첩을 돌려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비야, 그동안 어디 있었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은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그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우리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민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비의 말투,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민수의 상상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픈 것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는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집, 그가 30년간 홀로 지내던 작은 원룸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은비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은 어릴 적 은비와 너무나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그 모순된 감정 속에서 그녀와의 재회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는 은비를 다시 잃지 않을 것이라고. 택시는 고속도로를 따라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이 차 안을 감싸고 은비의 숨소리만이 민수의 귀에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은비는 창밖을 응시하며 손에 쥔 펜던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민수의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30년 전 5살의 은비도 저렇게 펜던트를 만지며 그의 옆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옆에 앉은 은비는 더 이상 그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와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그들의 재회를 다시 갈라놓을까봐. 민수의 집은 강북 외곽, 낡은 주택가에 자리한 단층 원룸이었습니다. 그는 은비를 데리고 좁은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어두운 복도를 울렸습니다. 들어오렴. 은비야.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은 단출했습니다. 오래된 소파, 작은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은비의 어린 시절 사진 몇 장. 은비는 그 사진들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저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4살, 5살 때 찍은 거야. 잊을 수가 없어서. 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은비는 사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빠, 저를 이렇게 오래 기억해 주셨네요.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비야, 널 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 그 말에 은비는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와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은비를 소파에 앉히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차라도 끓일게. 따뜻한 거 마시고 싶지.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예전처럼. 캔에 든 보리차도 괜찮아요. 민수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너 아직 그걸 기억하니? 내가 어릴 때 보리차 캔만 보면 눈을 반짝였지. 그는 냉장고에서 캔 하나를 꺼내 은비에게 건넸습니다. 은비는 캔을 받아들고 조용히 뚜껑을 땄습니다. 그 익숙한 소리가 민수의 기억을 다시금 깨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는 항상 그날, 은비가 사라진 날의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수는 은비의 얼굴을 자꾸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그의 딸이었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수는 그 골을 메우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비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어디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간절했습니다. 은비는 캔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다시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빠, 그건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빠가 알아야 한다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사라진 날, 놀이터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여자였어요. 친절한 목소리로 엄마가 아프시다고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믿었어요. 5살이었으니까요.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의 일을 수천 번 상상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비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차에 태웠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무서웠어요. 결국 저는 먼 곳으로 끌려갔어요. 시골 마을, 낡은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자기들 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늘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민수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딸이 납치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30년 동안 다른 삶을 강요받았다는 이야기가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니?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아빠. 그들은 그냥 저를 원했어요. 그 여자는 아이를 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데려갔다고. 하지만 저는 늘 아빠와 엄마를 기억했어요. 이 펜던트 덕분에. 은비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매일 아빠를 떠올렸어요. 언젠가 돌아갈 거라고, 꼭 아빠를 찾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비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은비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은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겪은 고통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은비는 어떻게 그곳을 벗어났을까? 그리고 왜 이제야 돌아온 걸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비야, 그럼 어떻게 돌아온 거니? 그 사람들이 널 그냥 보냈어? 은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건 복잡한 이야기예요. 저를 데려간 여자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저는 그 집에서 혼자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늘 도망칠 기회를 찾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그곳을 떠났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를 찾기 위해 서울로 왔어요. 하지만 아빠가 어디 계신지, 살아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오늘 아빠 택시를 만난 거예요. 민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비가 그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은비야, 이제 다 괜찮아. 아빠가 곁에 있을게.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은비도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사이에 있던 30년의 골이 조금씩 메워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비의 이야기는 진실했지만 뭔가 빠진 부분이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들, 그녀의 눈빛에 숨겨진 그늘. 민수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은비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비야, 배고프지? 아빠가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예전처럼 은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근데 계란은 꼭 넣어주세요. 민수는 주방으로 향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은비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납치, 시골 마을, 그리고 그녀를 데려간 여자. 그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민수는 은비가 말하지 않은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그들의 재회를 어떻게 바꿀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냄비에 물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는 은비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라면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민수는 계란을 풀어넣으며 은비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낡은 사진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은비가 사라지기 전 그들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비의 이야기는 진실처럼 들렸지만 그녀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냄비를 내려놓고 은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은비야, 라면 거의 다 됐어. 같이 먹자. 은비는 앨범을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빠. 냄새만으로도 벌써 맛있네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그늘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녀와의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멘을 그릇에 담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젓가락 소리와 라멘을 후루룩 먹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문득 은비가 어릴 적에도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아 라멘을 먹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단순하고 행복했는데 은비는 라멘을 한 입 먹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예전 맛 그대로예요. 계란 푼 거 딱 좋네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계란 좋아했지. 늘 2개씩 넣으라고 졸랐잖아. 은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맨날 하나만 넣어도 된다고 했지만 아빠는 항상 2개 넣어줬죠. 그들은 잠시 웃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30년이라는 공백이 여전히 묵직하게 존재했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비야, 아까 말한 그 여자, 널 데려간 사람, 그 사람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니?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은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챘지만 더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비야, 아빠는 내가 겪은 걸 알아야겠어. 그래야 널 더 잘 지킬 수 있어. 은비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그 여자 이름은 윤정이었어요. 저를 데려간 뒤로 저를 자기 딸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늘 그 사람이 낯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희 씨는 저를 사랑하는 척했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저를 가두고 세상과 단절시켰어요. 제가 아빠를 찾으려 하면 화를 냈어요. 심지어 이 펜던트를 뺏으려 했어요.
은비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이게 저를 아빠와 이어주는 유일한 거였으니까. 민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의 딸을 훔쳐간 여자, 그리고 그로 인해 은비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그냥 아이를 잃었다고 해서 남의 아이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아빠. 정희 씨는 자기 딸이 사고로 죽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 정신적으로 무너졌다고. 그래서 저를 데려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죠. 저는 그 사람의 딸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은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비야, 넌 내 딸이야. 그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알아요, 아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여전히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비야, 그 여자가 죽었다고 했지. 그럼 그 뒤로는 혼자였다고 했는데 정말 혼자였니? 은비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희 씨가 죽은 뒤 저는 그 집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제가 정희 씨의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도망쳤어요. 돈도 갈 곳도 없었지만 그냥 무작정 서울로 왔어요. 아빠를 찾고 싶었어요. 민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5살에 납치된 어린 소녀가 30년 동안 갇혀 있다가 홀로 세상으로 나온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이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은비야, 그 모든 걸 혼자 견뎠구나. 아빠가 곁에 있었다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은비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은비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빠진 조각이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도망친 과정, 서울로 온 여정,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를 도운 사람이 정말 없었는지 민수는 그 질문들을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다그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치우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은비야, 오늘 좀 쉬어. 아빠 방에서 이불 새로 깔아줄게.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근데 아빠는 어디서 주무실 건가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파에서 자면 돼. 어차피 잠 많지도 않아. 은비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빠,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오랜만에 아빠 옆에서 자고 싶어요.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꺼냈다. 그래, 그럼 같이 자자. 예전처럼. 그들은 작은 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은비는 이불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은비의 이야기는 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어긋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부분, 그녀의 눈빛에 담긴 망설임. 민수는 그게 단순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니면 더 깊은 비밀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깊어지며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민수는 은비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펜던트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는 은비를 지킬 것이라고. 하지만 그 순간 은비의 가방에서 희미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민수는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와 함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은비, 다 잘 되고 있지? 조심해.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 은비가 말하지 않은 누군가가 그녀와 연락하고 있는 걸까?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는 은비의 이야기를 믿고 싶었지만 이 메시지가 그의 신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그는 은비의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새벽의 어둠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민수의 작은 원룸을 감쌌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은비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를 곱씹었습니다. 은비, 다 잘 되고 있지? 조심해. 그 짧은 문장은 그의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일까? 은비가 말하지 않은 누군가가 그녀의 삶에 여전히 얽혀 있는 걸까? 민수는 잠든 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은 여전히 그의 어린 딸 같았지만 이제 민수는 그녀의 이야기에 숨겨진 그림자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는 결심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채웠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은비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납치, 시골 마을, 윤정이라는 여자, 그리고 그녀의 죽음 이후 은비가 홀로 도망쳐 서울로 왔다는 이야기. 모든 것이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맞지 않는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울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 왜 아무런 단서 없이 그를 정확히 찾아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인지. 민수는 은비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딸을, 그의 전부였던 은비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그의 신뢰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은비의 가방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휴대폰 외에는 낡은 수첩, 펜 몇 자루, 그리고 작은 지갑이 전부였습니다. 지갑에는 현금 몇 장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에는 최은비라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지만 발급일은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민수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은비가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신분증을 만들었을까? 그는 지갑을 내려놓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그림뿐 아니라 최근에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름들. 그중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현우. 이름 옆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만나야 함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우는 누구일까? 은비가 말하지 않은 누군가, 어쩌면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 번호를 확인하려 했지만 잠금 화면이 걸려 있어 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비를 깨워 다그치고 싶었지만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그녀의 입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은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깬 듯 눈을 비비며 민수를 보았습니다.
아빠,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미소는 여전히 순수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은비야. 커피 마실래? 아빠가 끓여줄게. 은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네, 아빠. 근데 괜찮으신 거예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민수는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에 잠시 흔들렸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을 좀 설쳤을 뿐이야.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비는 어릴 적 동네에 대한 추억을 꺼냈고 민수는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그 메시지와 이현우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비야, 아빠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은비의 손이 커피잔을 쥔 채 살짝 떨렸습니다. 네, 아빠. 뭔데요? 민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젯밤 내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어.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누가 보낸 거지? 그의 질문에 은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건 그냥 친구예요. 서울 와서 알게 된 사람인데 걱정돼서 보낸 거예요. 그녀의 대답은 빠르고 자연스러웠지만 민수는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친구라. 민수는 말을 골랐다. 그럼 이현우는 누구야? 내 수첩에 이름이 적혀 있더라. 그 말에 은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아빠, 그건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민수를 피하려는 듯 아래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반응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비야, 아빠는 너를 믿고 싶어. 하지만 내가 다 말하지 않는 게 느껴져.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줄 수 없니? 은비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손이 펜던트를 쥐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믿어주세요. 저는 아빠를 속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제발 시간을 주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는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불안이 커져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은비야. 아빠가 기다릴게. 하지만 약속해. 언젠가는 다 말해줘. 은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려 했었다. 네, 아빠. 약속할게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고 민수는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긴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화제를 바꾸기 위해 일어섰다. 은비야, 오늘 좀 나가볼까? 내가 좋아하던 놀이터라도 가보자. 은비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좋아요. 아빠, 오랜만에 거기 가보고 싶어요. 그들은 집을 나와 은비가 어릴 적 뛰놀던 동네 놀이터로 향했다. 낡은 그네와 미끄럼틀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은비는 그네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빠, 여기서 얼마나 많이 놀았는지 몰라요. 아빠가 저를 그네 태워주던 거 기억나요? 민수는 그녀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더 높이 하면서 깔깔대던 게 어제 같아. 그들은 잠시 추억에 젖어 웃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놀이터에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은비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급히 가방을 열어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민수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망설였다. 아빠,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민수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카페 근처에서 기다리며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은비는 카페 안에서 전화를 받으며 창밖을 힐끗거렸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다급해 보였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카페로 들어가 은비에게 다가갔다. 은비야,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은비는 놀라 전화를 끊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빠, 그냥 친구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은비야,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현우가 누구야? 왜 널 쫓아다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아빠를 해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간절했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휴대폰을 빼서 화면을 확인했다. 최근 통화 목록에는 이현우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민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은비야, 이 사람이 널 협박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은비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아빠, 미안해요. 저, 다 말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위험해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녀의 말에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다짐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는 은비를 지킬 것이라고. 하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눈은 은비를 향하고 있었고 민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그는 은비의 손을 잡고 카페를 빠져나갔다. 진실은 이제 그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은비의 손을 꽉 잡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 뒤를 찌르는 듯했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비가 숨기고 있던 진실, 이현우라는 이름, 그리고 방금 마주친 그 남자. 모든 것이 그의 딸을 둘러싼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은비를 데리고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비야, 지금 다 말해. 더 이상 숨기지 마. 아빠가 널 지킬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펜던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 처음부터 다 말하지 못했어요. 이현우는 저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기도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말은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도망쳤을 때 이현우를 만났어요. 그는 저를 서울로 데려왔고 신분증을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저를 이용했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용.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다그쳤습니다. 은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현우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저를 그들의 일에 끌어들였어요. 저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아빠를 찾을 때까지 버텨야 했어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민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빠를 만난 순간 저는 그 모든 걸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현우에게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게 그들이 저를 쫓는 이유예요.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딸이 납치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덫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은비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아빠가 다 해결할게.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하지만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은비를 뒤로 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현우로 보이는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은비, 거기서 뭐해? 이현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웠다. 약속했잖아. 일을 끝낼 때까지 나와 함께한다고. 민수는 은비를 지키며 앞으로 나섰다. 너 누구야? 내 딸한테서 떨어져.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현우는 피식 웃으며 민수를 바라보았다. 딸, 은비가 당신 딸이라고? 그게 정말인지 확인해봤나? 그의 말에 민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은비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은비예요. 이현우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을 이었다. 은비는 오래전에 당신을 잊었어. 아저씨, 그녀가 당신을 찾은 건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계획한 거지. 당신이 은비를 찾으려 다녔던 걸 알고 있었거든. 그걸 이용해서 은비를 당신에게 보낸 거야. 그녀는 우리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당신을 속인 거고,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민수는 은비를 바라보았다. 은비야, 그게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은비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아빠, 아니에요. 저는 아빠를 속일 생각이 없었어요. 이현우가 저를 협박했어요. 하지만 아빠를 만난 순간 저는 모든 걸 버리고 아빠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녀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 펜던트, 이 흉터, 저는 정말 아빠의 은비예요. 민수는 그녀의 손목에 난 별 모양 흉터를 보았다. 그의 기억 속 은비의 흔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민수는 결심한 듯 이현우를 노려보았다. 내 딸한테서 떨어져. 더 이상 은비를 이용하지 마. 이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좋아, 아저씨. 하지만 은비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해. 안 그러면 그녀뿐 아니라 당신도 위험해질 거야.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골목을 떠났다. 민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은비를 돌아보며 말했다. 은비야,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너를 지킬 거야. 그들은 민수의 집으로 돌아왔다. 은비는 소파에 앉아 흐느꼈고 민수는 그녀를 달래며 다짐했다. 그는 경찰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은비가 얽힌 범죄 조직, 이현우의 협박, 그리고 그녀가 겪은 고통. 그는 은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비야, 아빠가 너를 다시 잃지 않을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은비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고마워요. 저, 이제야 집에 온 기분이에요. 며칠 뒤, 민수는 은비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은비의 납치 사건과 이현우의 협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이현우와 그의 조직은 곧 체포되었다. 은비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그녀가 협박에 의해 억지로 끌려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했다. 민수는 그 과정 내내 은비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다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렀고 민수와 은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수는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열었다. 은비는 그 옆에서 그를 도우며 미소를 되찾아갔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은비는 식당 문을 닫으며 민수에게 말했다. 아빠, 저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민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은비야, 넌 내 전부야. 앞으로도 항상 함께일 거야. 그 순간 민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30년의 기다림, 고통, 그리고 의심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은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단 한순간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다는 것을. 그들의 재회는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민수는 은비의 손을 잡고 식당 문을 나섰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숨가쁘게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